야, 이거 진짜 소렌토랑 산타페를 잡으려고 작정한 걸까요? QM6가 나올 때와는 전혀 다른 포부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사실 QM6가 나올 당시에는 경쟁 상대가 소렌토인지 스포티지인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마이너스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소렌토와 산타페를 명확하게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이브리드 모델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모델들도 나온다는 소식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공개된 르노코리아 관계자 인터뷰를 살펴보고 오로라 원의 전략이 진짜 한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미안한데 20초만 좀 빌려줄 수 있나요? 르노코리아 마케팅 총괄 전무의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다 보는 것보다 핵심 내용만 정리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오로라 원을 어떤 전략으로 판매할 건지 이런 걸 엿볼 수 있었는데 나눠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선 국내 시장 상황을 르노코리아 내에서도 아주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핵심 내용이 뭐였냐면 소렌토랑 산타페가 워낙 잘 팔리잖아요. 5월까지 누적 판매량 순위 1위와 3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거든요. 이것만 보면 우리나라는 준대형 하이브리드 SUV 시장이 굉장히 활발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대중 브랜드에서 이렇다 할 선택지는 소렌토와 산타페가 전부인 것도 사실입니다. 2차급에선 선택지가 둘 뿐이란 거고 이걸 르노코리아가 잘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독점 시장이 깨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론과 추가적인 선택지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잘 활용할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인터뷰에서 뭐라고 이야기가 나왔냐면 국내 완성차 5개사 중 현대기아차와 기아의 점유율이 90%를 넘는 상황이다. 사실상 현대차 산타페, 기아 소렌토가 독점하고 있는 중형 SUV 시장에 새로운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다. 한국 소비자들의 선택지는 정체되어 있다. 한 회사의 점유율이 90%를 넘는 자동차 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택지가 2개밖에 없는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고 이게 곧 오로라 원의 장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오로라 원도 선택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인기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가장 먼저 도입되고요. 하반기쯤에 가솔린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주 좋은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신차 효과를 두 번에 걸쳐 가져갈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로 첫 출시를 알리고 연말에는 가솔린 모델을 도입하면서 또 한 번 신차 효과를 노리는 거죠. 이게 좋은 전략일 수가 있는 게 가솔린 모델이 하이브리드 모델보다는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 전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칠 수도 있기 때문인데 이 소리는 뭐냐? 결론적으로 잘 팔릴 수 있는 조건들이 모두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했는데도 안 팔리는 순간 소비자의 마음과 여론은 확 돌아설 거라는 소리이기도 하고요. 오로라 원은 르노코리아가 사활을 걸었다는 차로 유명합니다. 이건 단순히 이번 차는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냉정하게 르노코리아의 판매량 성적은 말 그대로 처참합니다. 이제는 쉐보레보다도 안 팔려서 국산차 통계로 잡히는 브랜드들 중 완벽하게 꼴찌를 달리고 있거든요. 이 오로라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에 무려 3종의 신차가 예정되어 있죠. 오로라 1부터 오로라 2, 오로라 3까지 있는데 일각에선 야, 어차피 오로라 1은 믿기 아니야? 오로라 2가 진짜 새로 개발돼서 나오는 거라서 그때 가서 평가해도 늦지 않잖아. 이런 거죠.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어쨌든 같은 프로젝트 명으로 나오는 차들이고 르노코리아라는 브랜드 아래에서 나오는 차들입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오로라 1이 충분히 긍정적인 관심을 끌어놔야 그 다음 신차들도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게임을 할 때도 초반에 프라이팬을 들고 있는 사람보단 좋은 무기를 선점해 놓은 사람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컨대 이번 오로라 1 가격대가 소렌토나 산타페보다 저렴하게 나왔어요. 이 덕에 가성비 마케팅 성공이라는 소리를 듣고 실제로 판매량도 꽤 많이 나와요. 이러면 다음 신차는 자동으로 관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가성비 마케팅을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소렌토나 산타페보다 비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는 프리미엄 브랜드인 볼보와 플랫폼을 공유하기 때문에 사실상 더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플랫폼을 공유한다고 해서 르노가 프리미엄 브랜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사람들은 어차피 지리차 그대로 들여오면서 가격은 왜 이렇게 비싸냐? 심지어 국내 생산이잖아. 이러면서 브랜드를 또 안 좋게 보기 시작하고 신차 효과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 사람들이 다음 신차를 기대하겠냐는 겁니다. 그래, 다음 신차는 잘 나오겠지. 이게 아니라 다음 신차 안 봐도 뻔하지 뭐 이렇게 된다고요. 이걸 전문 용어로 라벨링 효과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도 하는데 심리학 용어이면서 마케팅 용어로도 쓰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전적으로는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이나 기대, 예측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을 말하는데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하버드식 돌발성 학습 능력 예측 테스트라는 지능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용어가 어려운데 내용은 쉽습니다. 담임 선생님한테는 앞으로 수개월간 성적이 오르는 학생을 산출하기 위한 조사라고
거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작위로 뽑은 학생 명부를 담임 선생님한테 보여주고 이 명부에 기재된 학생들이 앞으로 성적이 향상될 학생이라고 알려줍니다. 이렇게 되면서 담임 선생님은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될 거라는 기대를 품고 가르치게 되고 실험 결과 실제로 이 학생들의 성적이 올랐다는 거죠. 일종의 기대 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 거고 마케팅에서도 이 기대 효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차가 잘 나왔네, 가격도 괜찮네, 그럼 다음 차도 이렇게 잘 나오겠는데, 이러면서 다음 신차에 대한 기대를 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잘 활용하지 못한 게 쉐보레입니다. 트랙스 가격이 너무 잘 나온 상태에서 바로 다음 신차인 트레일 블레이저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코나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나와버리면서 소비자들의 기대를 한순간 무너뜨렸고 소비자들의 외면도 시작된 거죠. 이걸 지금 잘 활용해야 살아남는 건 KGM하고 르노코리아인 거고요. KGM은 지금 위험 단계라고 봅니다. 김승현 편집장 시승기로도 조만간 나올 건데 기대치를 높여놓는 건 성공했습니다. 지난 모터쇼 때 얼마나 이슈가 컸나요? 그런데 정작 오류 해결을 제대로 못하면서 연구소가 그 기대치를 꺾어버리고 심지어 이 연구소가 너무 안일한 태도로 고객 컴플레인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것도 큽니다. 르노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렴하게 그리고 잘 팔릴만한 조건이 충분히 있다는 거고요. 우려스러운 건 중국 지리차를 거의 그대로 들여온다는 점을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리고 볼브랑 플랫폼을 공유한다는 이유가 가격 상승의 명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르노코리아는 이런 우려만 피해도 평균 이상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보면 르노코리아한테는 기회거든요. 일단 지금은 판매량이 너무 안 나오고 있죠. 제네시스한테도 밀릴 뿐 아니라 쉐보레한테까지 밀리면 말 다 했죠 뭐. 이것 때문에 어떤 기대가 있냐, 사흘을 건 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잘 팔릴 수 있을 만한 조건을 이미 다 갖췄기 때문에 무조건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올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소비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면 그 순간 상승세를 계속 탈 겁니다. 사실 좀 걸렸던 게 신차가 1년에 한 종 정도밖에 없다는 거였는데 모델별 출시 시기를 나누면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 먼저 출시하고 연말에는 가솔린 모델을 출시하고 이런 식으로요. 마침 또 하이브리드 차가 여전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유일하게 판매량 우상향 곡선을 꾸준히 그리고 있는 게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휘발유, 경유, 전기차 모두 2023년 들어서면서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지금 상승세를 제대로 탄 하이브리드 모델도 나오고 여전히 가장 많은 판매량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솔린 모델도 나온다는 거고, 여기에 또 신차 효과도 더 오래 끌고 갈 수 있도록 출시 시기도 나눠져 있다고 하니 전략도 나름 괜찮은 거잖아요.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오로라 3까지도 충분히 전략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지금 한국 시장은 하이브리드 차가 주력 자동차가 됐습니다. 문제는 전기차 쪽은 전기차 자체가 나빠서 안 사는 게 아니라 충전 인프라가 발목을 많이 잡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말이 나오고 있는 걸 보니까 자동차 업계 쪽에선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늘리기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는데 정작 자동차 업계 쪽에선 보조금을 늘려달라, 보조금 액수에 초점이 맞춰져 보이더라고요. 이것도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이 영상은 그 주제가 아니니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계속 갈피를 못 잡으면 결국 전기차 충전 인프라라던가 다른 선진국들처럼 빠르게 전기차 보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이 소리는 하이브리드 차가 좀 더 잘 팔리고 전기차 성장세가 다시 찾아오려면 한국 시장은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는 거죠. 대략 2년 안쪽으로는 결정이 날 걸로 보이는데 마침 2년 뒤쯤 출시되는 오로라 3는 또 대형 전기 SUV로 나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르노코리아의 이상적인 전략과 관련된 이야기들 뿐 아니라 이미 주어진 조건들이 너무나도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진짜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안 팔릴 이유가 전혀 없고 잘 팔리게 만들 수 있는 조건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 부산 모터쇼에 기대를 걸고 싶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